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연결합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지난 18일이었죠.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 6종의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반영은 됐으나 대부분 이 강제성이나 반인도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서술이 많다면서요. 예, 저희 국내 보도가 되게 그렇게 돼 있고요. 네네. 또, 좀 모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게 일본 당국의 입장을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 네. 서술이 모호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네.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명확했던 것이 모호해지게 돌아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검정 기준 자체가 통설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표현을 좀 객관적으로 해라 해서 모호하게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 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교과서에 실린 자체가 이것은 결코 후퇴된 게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게 전부 실린 자체가 만약 이분들이 그런 걸 부정한다면 아예 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보기에 좀 불만족스러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교과서 표현, 짧은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점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모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정 기준 때문에 그렇고 교과서에 실린 자체만 해도 진일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검정 기준이 다른 게 다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교과서 검정 내용을 보면 이 사회 변화를 이렇게 교과서에 반영했나 싶은 네.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그런 극적인 표현은 또 이쪽이 문화적으로 쓰지 않는데 네. 그것을 꼭 후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하나 실제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 통치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식민 통치의 실상은 실제로 전혀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안부 하나만이 문제였던 것처럼 만드는 것도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측의 의심은 이런 거죠. 이 기존에는 없었던 고노담화의 내용이 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분명히 이 강제연행이라는 표제를 좀 피해 보려고 차라리 고노담화의 내용을 상술한 건 아니냐, 꼼수는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저는 그것도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모든 것을 일본 교과서 하나에만 맡기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 고노다마 계승을 이제 한국에서 또 지금도 지적하셨는데 아베 정권이라는 것이 사실 헌법 자체를 바꾸게 되는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저는 실제로 일본 국민들이 바뀐다고 생각도 되지 않고요. 네. 또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노력이 교과서 외에 다른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너무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간님. 예. 이 사회과 교과서와 지리교과서의 77%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이런 주장이 실려 있는 건 지금 사실이죠?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영토 문제가 한 60% 정도 기술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네네. 이제 역사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저는 사실 제가 보면 전 좀 억울한 게 네. 중국하고 러시아의 영토 분쟁에 독도가 끌려 들어간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아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 교육에서 일본이 굉장히 현대사 교육이 아주 부실하고 잘 안 돼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6.25 전쟁 때 한국을 구한 유엔군. 유엔군이 그게 정상적인 절차로 제대로 된 정통성 없는
유엔 사령부다라는 말을 네. 하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 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나 네. 아니면 한국에 대한 반감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그 유엔군이 정통성이 없으면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여기 이제 일본 내 관리하는 네. 기지에서 한국에 대한 그 전쟁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될 정도로 그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학교 교육에서 뭐 중고등학생들에 네.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 어른들의 잘못된 거, 어른이 잘못돼 있으면 사실 못 바꾸거든요. 그런 문제가 저희가 제대로 발신을 못 해왔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일본의 의도는 이 독도 지역도 이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일본이 국제적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좋을 때 이제 독도 문제도 자기들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건데요. 아하. 이거는 제가 보면 국제상을 향한 그 정당한 발신을 저희가 좀 게을르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꼭 일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네.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역사적 진실을 당당하게 발신하면 일본 사람 자신도 그것을 알게 될 텐데 그 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리가 생각이 좀 듭니다.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와 교육부에서는 항의 성명을 냈던데요. 자,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다시 찬바람이 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양국 관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성명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은 저는 국제사회에서 통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종의 광고와 비슷한데 노력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국가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하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대에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주관님. 예. 네, 오늘 한국 말씀 사람들을 여기까지 보면요. 드릴게요. 예. 네. 우리 주장을 제대로 발신하는 공부를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 주간이었습니다.